이전 강의에 이어서 포인터를 활용을 해서 메모리를 생성하고 또 그 생성한 메모리를 해제하는 그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포인터는 단순한 변수입니다. 또한 이 포인터는 메모리 주소를 또한 가지고서 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죠. 자, 이런 부분에 또 메모리를 생성하는 부분이 또한 접목이 되고요. 또 메모리를 생성하게 되면은 당연히 생성한 곳의 위치에 대한 값, 즉 뭡니까? 메모리 주소가 이제 할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와 같은 주소를 유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변수, 바로 뭐가 있습니까? 바로 포인터 변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와 같이 포인터와 이 메모리에 관련된 부분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내용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미 메모리 할당 함수에서 여기 나오듯이 MALLOC라고 하는 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MALLOC는요, 요렇게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요 M은 메모리 약자이고요. 그 다음에 allocation에서 할당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MALLOC라고 하는 함수는 바로 메모리를 할당하는 함수이고요. 특히나 이 함수의 특징은 바로 뭐가 있습니까? size 언더바 t, 사이즈 언더바 t는 여기 나오듯이 unsigned int를 또 이런 형태로 또 표현을 한 그와 같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물론 뭐 이렇게 사용하셔도 괜찮고요. 또한 이렇게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해를 할 때면 사이즈 언더바 t는 unsigned int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데이터형이 나왔을 때 이건 뭐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이런 데이터형, 즉 unsigned int를 줄여서 이렇게 정의를 해서 쓰는 그런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메모리의 가장 작은 그 할당 단위는 바로 바이트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바로 그 내가 할당하고자 하는 생성받고자 하는 그런 메모리의 바이트 크기를 여기다가 우리가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메모리 공간이 만약에 할당하다가 부족한 경우도 있겠죠. 물론 뭐 그럴 경우는 별로 없겠지만 메모리 공간이 부족하면은 여기서 보면 어떻습니까? 보이드 아스트리크, 즉 뭡니까? 보이드형 메모리 주소를 리턴하죠. 그래서 보이드형 메모리 주소를 리턴한다는 얘기는 즉 데이터형이 확정되지 않은 그와 같은 값을 리턴합니다. 근데 그와 같은 값들을 우리가 가져와서 실제로 그 주소를 쓰기 위해서는 당연히 무엇을 해줘야 됩니까? 바로 형변환이라는 것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앞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또 설명을 드리되 여기도 보면은 MALLOC를 이용하게 되면은 요 사이즈만큼 지정된 그 크기만큼의 메모리를 할당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메모리 제일 첫 번째 메모리 주소를 뭐 어떤 식으로 바로 리턴을 해주는 그런 함수가 바로 MALLOC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듯이 리턴형이 보이드 형이 포인터형이므로 당연히 우리가 사용할 때는 이런 형변환을 통해서 우리가 메모리를 사용할 수 있고, 형변환을 한다는 것 자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현재 이 주소를 가지고서 내가 접근을 했을 때 얼마만큼을 읽어낼 것인가, 그 단위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메모리 주소의 형변화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생성한 메모리는요, 또 우리가 다 사용한 후에는 다시 반납을 해야만 합니다. 만약에 생성만 하고 반납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그 프로그램이 만약에 이 메모리 생성하는 부분들이 만약 무한 오프라든가 포문으로서 굉장히 많이 돌아간다고 하면은 그 메모리가 해제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 남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의 낭비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때는 프리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요 보세요. 보이드형 포인터로 입력을 받습니다. 자, 보이드형 포인터라고 하는 이와 같은 변수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렇죠? 메모리 주소를 다 받아낼 수 있죠. 그래서 int형이든 캐릭터형이든 뭐 상관없이 전부 다 받아내는 그 같은 변수가 바로 요 변수입니다. 보이드형이죠.
자, 그래서 요 두 개의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스탠다드 lib라고 하는, 그죠? 스탠다드 라이브러리라는 이런 헤더 파일을 또는 malloc.라고 하는 헤더 파일 둘 중에 아무나 하나를 여러분들이 포함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것을 이용해서 실제로 메모리를 할당하고 해제하는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스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스탠다드 io.h라는 헤더 파일 포함해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스탠다드 library라는 h라는 헤더 파일을 포함을 해줬죠. 자, 그 다음에 메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인터 변수를 이렇게 선언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하고자 하는 요 변수는 바로 int형 메모리 주소를 저장하기 위한 포인터 변수이죠. 자, 그 다음에 malloc 썼습니다. 그 다음에 size of, 그 다음에 int, 이렇게 해서 정수형 변수, 그렇죠? 정수형 변수를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크기, 즉, 포바이트죠. 포바이트를 몇 개? 3개. 즉, 뭡니까? 3개의 변수를 저장할 수 있는, 3개의 정수형 값을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공간을 할당하고, 그 다음에 리턴되는 메모리 주소, 당연히 int형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해서 그 내용을 봤습니다. 자, 지금과 같이 이렇게 3개를 이렇게 할당했을 때는 연속적인 메모리죠. 그래서 이 같은 연속적인 메모리는 무엇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배열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배열과 같은 표기를 써도 무관하죠. 그래서 이렇게 편의상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각각 값들을 이렇게 포함을 시켰습니다. 물론 뭐 요거에 대한 내용은요. 지금 여기 나오듯이 ptr는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또 어떻습니까? pptr 그다음에 플러스 1은 또 2, 그렇죠? 그다음에 요거는 또 다시 pptr 플러스 2는 뭐 3, 이렇게도 볼 수 있죠. 하지만 이와 같은 표현들이 상당히 좀 어렵죠. 직관적이지 않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바꾸어서 쓰면은 굉장히 직관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프로그램을 읽어내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프린트 오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d 해놓고요. 지금 여기도 출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그 값을 출력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해당되는 메모리를 다시 반환을 할 때는 지금 여기 나오듯이 pptr 이렇게 해서 풀이라는 함수를 이렇게 호출해 줍니다. 풀이라는 함수를 호출하고요. 그 다음에 pptr이라고는 아래에 있는 메모리 주소를 넘겨줌을 통해서 거기에서부터 실제로 할당된 거기에 내용까지 해제하라 라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종료를 하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실행을 해보게 되면요. 이렇게 출력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 2, 3 이렇게 출력이 됐죠. 예,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구나. 드디어 나도 이제 메모리를 실제로 생성도 하고 해제도 할 수 있게 됐구나. 그에 대한 유일하지는 않지만 아무튼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malloc.라는 함수, 그 다음에 free라는 함수, 그 다음에 malloc.가 4개라고 하면은 당연히 free도 몇 개 됩니까? 4개만 하겠죠. 예, 그래서 그런 관계 속에 있구나라는 정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 부분이 이제 앞에서 잠시 좀 먼저 나왔는데요. 메모리를 계산하기 위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마치 키워드이지만 함수와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size of, 뭐뭇에 관한 크기,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은 데이터형이라든가 변수라든가 배열의 메모리 크기를 바이트 단위로 알려주는 그 같은 키워드이고요. 그 다음에 size of는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size of는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size of를 사용하는 형태가 지금과 같이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많은 프로그래머들이 사용하는 그런 그 형식은요, 요거를 많이 선호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갈로를 명시함으로 통해서 좀 더 분명해지죠, 의미가요. 네, 그래서 이것을 많이 쓰고요. 그래서 size of int 하게 되면은 바로 이건 몇 바이트? 4바이트.
그 다음에 사이즈 오브 변수명 하면은 변수형이 만약에 캐릭터형이라고 하면은 1바이트 1이 리턴 되겠죠. 메모리 크기를 리턴해주는 그런 키워드가 사이즈 오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여러분들 많이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소스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메인 있고요. 그 다음에 int1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nArray에서 요거는 어떻습니까? 배열이죠. 배열이고 지금 이렇게 int형입니다. 자, int형이고 지금 이렇게 열에 대한 개수가 명확히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0,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콤마 이후에 나오는 모든 그 배열 요소에는 전부 다 얼마의 값이 0이란 값이 자동으로 채워지게 되죠. 자, 그리고 요거는 캐릭터 되어 있습니다. 캐릭터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레이 되어 있고, 열에 대한 부분이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명시가 안 되어 있을 때는 실제로 뒤에서 그 데이터에 대한 개수에 따라서 이 열에 대한 부분이 결정이 되죠. 그래서 지금 1, 2, 3 해서 3개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컴파일러에 의해서 자동으로 3 이렇게 지정이 되겠죠. 자, 프린트 오브 했습니다. 사이즈 오브 var 하게 되면은 이것은 int형이기 때문에 메모리 크기가 몇 바이트? 4바이트겠죠. 4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 오브 캐릭터. 그래서 여기다 데이터형을 이렇게 명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게 되면 이것은 1바이트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nArray 하게 되면은 그 배열의 제일 첫 번째 메모리 주소를 이렇게 사이즈 오버 같이 쓰게 되면은 전체 할당되어 있는 배열의 메모리 크기를 의미를 합니다. 자, 지금 int형이고요. 그 다음에 3개가 명확히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12라는 값이 요 사이즈 오브를 통해서 리턴 되겠죠. 그 다음에 사이즈 오브에서 C 어레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습니까? 하나, 둘, 3개지만 앞에 캐릭터가 있기 때문에 3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사이즈 오브 이렇게 되어 있고 nArray 0 했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배열 하나에 대한 요소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거는 변수 하나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 변수가 정수형이기 때문에 당연히 4바이트. 그렇죠? 4해서 지금 4, 1, 12, 3, 4 이렇게 출력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이즈 오브를 사용한 메모리 할당과 스캔 오브의 사용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좀 눈여볼 필요가 있는데요. 보면요. 지금 여기와 같이 포인터 변수를 선언했습니다. 그 다음에 MLC를 이용해서, 정수형 변수 4개네요. 그쵸? 즉, 정수형 변수 3개네요. 그쵸? 3개이기 때문에 배열, 지금 int형 값을 저장할 수 있는 변수 몇 개? 하나, 둘, 3개가 실제로 생성이 된 것이죠. 해놓고 그 제일 첫 번째 메모리 주소를 지금 여기에다가 저장을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차적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가능해지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쭉 이렇게 한번 출력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번 출력해 보는 거죠. 출력해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printf에서 여기 나오듯이 input 해서 출력하고 scanf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씩 즉 여기에 넣을 거에 대한 그 변수의 값을 하나씩 이렇게 지정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출력해 볼 수 있겠죠? 해봤을 때 결국 우리가 입력받은 값을 우리가 출력할 수 있고요. 이렇게 프로그램을 작성한 후에 그 다음에 제가 한번 출력해 보게 되면은 여기 나오듯이 우리가 현재 우리가 1, 2, 3의 것을 대입을 했기 때문에 1, 2, 3이라는 값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인풋에서 10, 20, 30 이렇게 넣습니다. 넣고 난 후에 다시 한번 printf를 통해서 지금 현재 요 메모리, 그렇죠? 1, 2, 3을 저장했던 그 메모리의 내용을 다시 한번 출력하니까요. 다시 10, 20, 30 이렇게 값이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생성한 메모리에다가 또 scanf라는 것을 통해서 또 이런 식으로도 직접 값을 넣을 수 있구나. 그래서 이런 예들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그 MALC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여러분들 이미지 같은 경우 있죠. 그래서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전부 다 파일로 전부 다 저장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
파일로 저장된 이미지의 데이터를 불러서 어디에? 메모리에 집어넣죠. 그 다음에 이미지마다 어떻습니까? 전부 다 크기가 전부 다 제각각이죠. 그렇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그런 이미지를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를 이만큼, 그 다음에 요만큼 이렇게 확보를 해서 해당되는 메모리를, 이미지의 데이터를 메모리에 넣어서 그 내용을 우리가 출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굉장히 MALLOC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포인터를 함수의 매개 변수로 사용하는 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죠. 예, 그래서 우리가 넘겨줄 때, 물론 데이터를 그대로 다 넘겨줄 때도 있겠지만, 또는 어떻습니까? 그 데이터에 메모리 주소를 넘겨줌으로 통해서 직접적으로 그 메모리를 가지고서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자,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함수의 매개 변수로 전달된 값을 함수 안에서, 그렇죠? 직접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 그냥 단순하게 로컬 변수와 로컬 변수, 로컬 변수를 그냥 넘겨주는, 즉 값을 복사해주는 그런 용도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아예 메모리 주소를 넘겨줘서 네가 안에서 다 하고 결과까지 다 해서 거기다 집어넣고, 또는 어떻습니까? 그 있는 것을 사용 다 하고 난 다음에 끝내라 라는 용도로 쓴다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지금 여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예로 아직까지 뭐 구현은 안 돼 있죠. 그래서 int7을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펑션 해갖고 메모리 주소를 넘겨줬습니다. 넘겨줬을 때 이 펑션이란 것 안에서는 요 7이라고 하는 7이라고 하는 요런 메모리가 있다고 했을 때 7이 저장돼 있고, 그 다음에 요거에 메모리 주소가,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이죠. 그래서 요 메모리 주소를 어디에다가 포인트 변수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해준 것이죠. 저장해 줌을 통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이 함수 안에서 직접적으로 이 값을 가지고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를 한번 실제적으로 한번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 나오듯이 메인 됐습니다. 10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오듯이 add에서 직접 넘겨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그 값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받고요. 그 다음에 그 값에다가 얼마를 합니까? 1을 더하고 있죠. 그 1을 더한 그 값을 다시 어떻습니까? 그 값 안에다가, 그 메모리, 값이 저장된 그 메모리 공간 안에다가 다시 저장을 해주고 있죠. 저장을 해줌을 통해서 우리가 NVAR을 출력하니까 12가 아니라 바로 뭐다? 13이 출력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예. 포인터를 함수의 매개 변수로 사용하는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지금 현재 이렇게 함수가 있고요. 함수에 이렇게 매개 변수가 포인터로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자, 이런 경우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요. 지금 여기와 같이 메인에 이런 값이 변수가 있죠. 그래서 이 변수에 대한 값을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소를 넘겨줌으로 통해서 그 주소로 어디에서 이 함수에서 직접적으로 접근해서 뭔가를 처리하고자 할 때 바로 이런 형태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형태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한번 소스를 볼게요. 자, add라는 이런 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매개 변수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main 있습니다. 그 다음에 mvar에서 10이라는 값을 저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메모리 주소를 넘기고 있죠. 자,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메모리 주소를 받아서 여기 안에서 접근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접근을 해보니까 그게는 얼마 값이 있었습니까? 당연히 12라는 값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2 더하기 1을 한 후에 그 결과값 얼마입니까? 13이죠. 13이라는 값을 뭡니까? 해당되는 메모리 주소로 접근한 그 메모리 공간 안에 얼마의 값을 넣습니까? 13이라는 값을 어떻게 합니까? 대입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MVAR이라고 하는 변수 안에는 13이라는 값이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출력하니까 13 이렇게 출력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예, 그리고 지금 여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포인터 변수 특히나 하나일 때는 이렇게도 쓸 수도 있지만 이렇게도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의미를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보통 이렇게 쓰는 경우가 대부분들이니까요. 이렇게 쓰더라도 이게 뭐야 하지 마시고 요것은 요거의 또 다른 표현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배열을 함수로 전달하는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오듯이 add라는 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듯이 매개 변수로 포인트 변수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뒤에 int n count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배열을 우리가 이 함수로 넘겨주고자 할 때는 그 배열에 제일 첫 번째 메모리 주소를 넘겨주어야지만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뭔가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add라는 이런 함수도 여기 나오듯이 그 첫 번째 메모리 주소를 저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와 같이 포인터 변수가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포인터 변수는요, 단순하게 메모리 주소만을 저장할 뿐이지 다른 정보가 없습니다. 즉 배열의 개수가 몇 개인지 여기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또 별도의 변수로 우리가 또 그 정보를 또 보내줘야만 한데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듯이 int n count라는 값이 있어서 요 해당되는 그 배열의 개수가 몇 개인지에 대한 그 정보를 여기로 넘겨주는 그런 형태로 요 함수를 이렇게 제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형태는요, 배열을 넘겨받을 때 이런 형태를 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ncount라고 하는 요 변수에 의해서 이런 형태로 우리가 그 배열을 차례 접근해서 우리가 출력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형태는 또한 굉장히 많이 쓰니까요. 또 여러분들이 눈여겨 이렇게 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포인터 자체는 배열의 개수를 알 수 없다.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개수 입력 받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부분 제가 설명드렸던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자, 배열을 함수 전달하는 그 소스를 한번 보면요. 지금 n array에서 1, 2, 3, 4, 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값에 따라서 n array가 5개가 이렇게 확정이 되죠. 자, 그 다음에 size of n array 하게 되면 그 배열의, 그렇죠? 배열의 전체 메모리 크기죠. 자, int 형이기 때문에 4바이트입니다. 4바이트가 5개이기 때문에 당연히 20개입니다. 그렇죠? 20이죠. 그 다음에 나누기,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size of 하나당. 그렇죠? 요 하나는 몇 바이트입니까? 4바이트죠. 4로 나누면, 결과는 n count라는 값은 얼마입니까? 5라는 값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배열의, 그 개수가 5개임을, 요런 계산에 의해서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것이 더 커지든 뭐 작아지든 상관없이 우리가 별도의 이런 그 부분을 숫자로서 명시하지 않아도 거기에 따라서 별도 계산에 의해서 요 값이 확정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add에서 n array에서 n count 그대로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대로 값. 특히나 n array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배열의 제일 첫 번째 메모리 주소를 의미하죠. 그 다음에 그 개수를 넣어주고요. 그렇게 한 후에, 즉 add에서 이미 거기에 대한 개수에 대한 작업을 다 하죠. 다 한 후에, 자, 본 소스를 실행하게 되면요. 지금과 같이 2, 3, 4, 5, 6이 이렇게 출력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자열 다루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열 다루기는요, 배열에서도 한번 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이 문자열이라고 하는 부분, 즉 하나하나의 문자가 메모리상에 차례대로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형태를 우리가 문자열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문자열의 끝에는 항상 뭐가 있다? 바로 null이라고 하는 0이란 값이 있죠. 그래서 그 0이란 값을 통해서 거기까지 이제 출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요, 배열에서의 문자열을 다루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포인터를 이용해서 문자열을 다루는 방법, 그 형태는 아주 유사하지만 우리가 조금 쓰임새가 조금 다르니까요. 그 차이점만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문자를 다루기 위해서 지금 배열과 그다음에 포인터 다루기 요 두 부분을 같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배열로 다룰 때는 우리가 앞에서 이런 형태로 우리가 썼었죠. 또는 어떻습니까? 이 부분을 생략하고 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결국 뭡니까? 뒤에 나오는 요 데이터를 가지고서 배열의 크기라든가, 즉 메모리의 크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결정을 했었죠. 자, 포인터도 똑같습니다. 포인터도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선언하게 되면요. 이 컴파일러는 또한 이런 그 문자열을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공간을 생성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끝에다가 뭐까지 넣어줍니까? 널 문자까지 딱 넣어주고 그 제일 첫 번째 메모리 주소를 어디? 스트링이라고 하는 포인터 변수에다가 저장까지 해주는 그 의미가 바로 요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배열로 선언하게 되면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그런 그 문자열의 값들을 우리가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뭡니까? 리드와 라이트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포인터로 우리가 지금 똑같은 형태의 문자열이지만 포인터로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되면은 이것은 뭡니까? 읽기 전용이 됩니다. 읽기 전용이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하면서 이것은 변경하면 안 돼. 라고 하는 문자열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바로 이 포인터 변수, 지금 형태의 이런 형태로 우리가 사용하면 되고요. 또는 어떻습니까? 그 내용을 변경할 수도 있어 라고 할 때는 이렇게 배열과 같은 형태로 이렇게 선언해서 사용을 하면은 문자에 대한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즉 사용에 대한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듯이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스트링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죠. 그래서 요, 둘, 셋. 즉, D라는 값을 우리가 1로 바꿨습니다. 이 소스를 실제로 실행하면요. 지금과 같은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A, B, D, F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D가 이렇게 1로 바뀐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네. 자,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포인터 변수의 내용을 또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배열을 바꾼 거고요. 자, 메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같이 헬로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출력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당연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 0, 1, 2에서 LLO 요 부분이 출력이 됩니다. 자, 되고요. 그 다음에 스트링 0 이렇게 돼 있죠. 지금 뭡니까?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을 내가 소문자로 바꾸려고 이렇게 대입을 했습니다. 대입을 하고 실제로 컴파일을 하게 되면요. 지금 이와 같은 에러가 발생합니다. 예외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이런 에러가 발생하면서 쓰기 액세스 위반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즉 쓰기를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즉 뭡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포인터 변수로 이렇게 선언된 문자열은 쓰기 전용이 아닌 읽기 전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에러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직접 한번 프레임 작성해 보시고요. 또 어떤 이런 예외에 관련된 메시지가 뜨는지 안 뜨는지 그렇게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문자열을 한번 출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과 같이 스트링 1, 그 다음에 스트링 2, 이런도 이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시겠죠? 자, 배열했고요. 그 다음에 포인트 변수했습니다. 그래서 출력은 상관이 없죠. 바꾸는 것이 문제가 될 뿐이죠. 그래서 스트링 1, 그 다음에 스트링 2에서 전부 다 출력하기 위한 %s를 통해서 둘 다 자유롭게 출력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까지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먼저 포인터는 메모리를 활용하기 위한 하나의 변수입니다. 그리고 메모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뭡니까? 메모리 주소이죠. 그 다음에 메모리 주소를 유일하게 다룰 수 있는 것이 바로 포인터이기 때문에 더더욱 포인터의 활용도는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데이터들은 전부 다 어디에 저장됩니까? 물론 그 변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저장되지만 결국에는 그 변수를 통해서 어디에? 바로 메모리에 저장이 되죠. 하기 때문에 이 포인터를 활용하게 되면은 더 많은 메모리를 우리가 한꺼번에 다루거나 또는 한꺼번에 해제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원활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 요것은, 그렇죠. 변수일 때는 메모리 주소를 의미하듯이, 여기 나오시 포인터, 그렇죠. 포인터는, 메모리 주소로, 포인터에 있는 요 아스트리크는 메모리 주소로 접근한 그 값을 의미한다는 거, 여러분들 그것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듯이, 리드 온이죠. 그렇죠. 리드온입니다. 그래서 포인터 변수로 우리 문자열을 선언하게 되면 리드온이니까요.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은 아마 좀 더 포인터를 정확하게 그 다음에 다양하게 사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구강 포인터 1 여기의 내용을 쭉 살펴봤는데요. 내용이 그렇게 쉬운 내용은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요 내용은 C 언어의 가장 그 꽃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여러분 넘어서야만 합니다. 넘어서야지만 또 다른 부분들을 또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요 포인터 1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는 것과 동시에 많은 좀 실습이 좀 필요하면서 검증을 하면서 내 생각대로 그 값이 출력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 구강 포인터 2를 하면서 그 내용들이 충분하게 있어야 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구강 포인터 1 여기서 마치고요. 또 저는 다음 강의에서 여러분들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